이어서 검찰 내부의 모습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이루어졌다면서 검사가 배를 가르려고 했다, 협박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팀은요, 허위 진술이라면서 즉각 대응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이를 대검찰청 지휘부가 막았다라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이 문제도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재판을 참관하는 것조차 대검 지휘부에서 막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판 검사들은 수사 검사들의 비해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지시가 결국 범죄자 편들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 피고인들한테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은 폭로 정도인데 확실하게 진상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욱 씨가 뭐 검찰에 배를 가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에 계속적으로 회유하고 압박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본인의 주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전에 이화영 씨가 뭐 연어 술 파티 했다라고 주장했었던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회유, 협박 같은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이 두 가지 진술 중에 어느 게 사실인지 그것을 밝히게 되거든요. 결국은 재판부에서 밝히면 되는 건데, 지금 남욱의 이제 개인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배를 가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그걸 가지고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한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전혀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남욱 씨의 진술과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던 뭐 수사팀 검사들이라든지 이들이 직접 내가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지휘부에서 그걸 막았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은 이 검찰이 너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다시 대장동 사건 잠깐 얘기를 해보면 어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한 얘기가, 이 사건이, 이 대장동 일당 5명 구속된 사건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의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한 400여 차례가 나오고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성남시장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성남시 수뇌부가 잘못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시장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란 단어를 따로 쓰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 용어 예를 보면 수뇌부라는 것은 시장, 그러니까 인허가권자와 그 최측근, 뭐 정진상이라든지 김용 이런 사람들을 본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재판부의 판결문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금 문제 제기하잖아요. 친윤 검사들이 쿠데타하고 있다고. 이게 결국에는 다 그냥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항소가 되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관계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그냥 무죄 받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예외적인 모습들을 자꾸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재명이 유죄다라는 걸 자백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또 짚어봐야 할 것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해도 민사소송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형사재판 결과가 없으면 민사 승소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 법리를 몰랐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건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피해자가 성남 시민이고 전 국민인데 이들이 지금 민사 재판을 위해서 본인들의 본업까지 다 때려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검사처럼 뭐 피고인들을 불러갖고 증인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처럼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 접근을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피고인들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 업체 그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만약에 일선 검사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형사재판에서 이런 걸 좀 다루고 형사재판에서 제대로 추징해서 피해자들의 어떤 그 피해 금액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환수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본인이 이념에 경도돼서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형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중에 뭐 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간에 뭐 사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1심에서 저희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서 피해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못 받게 이미 픽스가 돼버렸잖아요. 나머지 10분의 9는 전부 다 그 김만배 씨, 뭐 유동규 씨 이런 그 5명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감옥 살고 나면 사실 그만이고 심지어는 그 무슨 민사재판을 하라고 하는데 민사재판 결론 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고 다녀도 그거를 전혀 보전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제1심 재판부에서 그 470억에 달하는 금액이라도 지금 당장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멈춰 있다라는 것으로 또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가 되고 1년의 그 별개의 재판들이 전부 다 이제 클리어가 되지 않으면 민사재판까지 넘어가서 그 전액을 환수받을 수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펑펑 쓰고 포르쉐 사고 페라리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돈 어디 마늘밭에다 묻어도 이것을 전혀 환수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어떤 역할을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데 그리고 그 피해 금액을 환수하는 데 본인이 열심인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재명 보호하려고 자꾸 이런 뭐 민사재판으로 받아라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과연 장관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 민사소송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변론기일도 1년 넘게 안 잡히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민사는 그냥 돈을 달라라는 거고 형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민사는 원고,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성남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성남시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그 금액 같은 것을 특정을 하고 이런 거를 다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관련 사건으로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민사는 좀 멈춰주는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첫 번째 변론기일도 안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형사 사건에서 결국에는 수익을 이제 특정할 수가 없다.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특경가법에 있어서는 무죄 판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4년 동안 열심히 입증하려고 했지만 안 된 거, 항소심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항소심에서도 노력했는데 안 된다면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수사팀에서는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금액 특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는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수뇌부가 그냥 깎아버린 거, 눌러버린 거죠.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뇌물 사건이 아니라 배임 사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뇌물은 아니에요. 근데 배임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인허가권자는 이재명이었거든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대선 과정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다, 내가 설계했습니다 라고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는 유동규가 했네, 뭘 했네, 대통령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라고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배임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정무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그럼 코끼리만 생각나잖아요. 그것처럼 이재명 관련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니까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이 있구나,
이재명이 유죄구나.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가 저렇게 예외적인 행동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모로 참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정 장관의 발언을 좀 짚어볼 텐데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가 불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유죄로 나온 형법상 그 업무상 배임으로만 기소가 된 거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검찰에서 구형한 거에 한 반 정도 선고가 나오면 항소 안 할 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떠한 규칙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특경가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특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단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항소를 해야 되는 거죠.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는 게 오히려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잠깐 얘기했었던 민사소송에서 성남시에서 입증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항소심에서 검찰이 노력을 해줘야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서는 민사소송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데 네. 지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형사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민사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성남시 측에서는 나름대로 소송을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입증해내지 못한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기소 형량보다 판결에서 떨어진 형량이 더 많기 때문에 뭐 항소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죠. 있는데 예. 5명이잖아요. 그렇죠. 5명인데 그중에 유동규랑 정민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형량이 더 작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전체 그 기소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유죄로 떨어졌고 형량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무죄로 떨어진 확률 그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항소를 해서 무죄니까 유죄로 바꿔야겠다라는 그 항소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형량이 그 기소된 형량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하면 그 2명에 대해서만 그 양형부당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얘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일체화시켜서 한꺼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모든 5명의 범죄자가 모두 그 양형을 너무 높게 받은 것처럼, 그리고 마치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측면이 먼저 아쉽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7,800억 중에 지금 400억만 그 소명이 된 건데, 400억만 범죄 수익으로 소명이 된 건데, 이 나머지 7,400억에 대해서 그 검찰이 그 밝혀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억만 지금 그게 됐다고 하면, 범죄 수익으로 확신이 된다고 하면 밝혀내야 될 의무도 있는 건데, 그것도 그냥 본인들이 휘발시켜버리고 7,400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5명한테 선물한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7,400억이 그 5명한테만 또 나눠 쓰겠느냐, 그게 또 어디로 흘러가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그 정당인 정치인들이 유추해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인큐베이팅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혹은 이재명 개딸들의 인큐베이팅 그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이 이 범죄자 일당이 재선 과정에서 도와줬다는 걸 보고받았다. 네. 그 부분은 또 정확히 짚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좀 비상식적인 지위가 나오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정치검사의 항명이다, 심지어 내란 동조다라고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거, 이거야말로 결국 본질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물타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과거에 그 민주당에서도 이 재판 자체가, 이 5명 자체가 파렴치범이기 때문에 뭐 용서를 할 수가 없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재명 네.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내란이니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로 이런 걸 덮으려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덮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민주당, 과거의 이재명,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 현재의 이재명이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 특히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지금 저희는 보수 쪽 패널이 둘 다 나와 있지만은 뭐 채널A가 됐건 YTN이 됐건 연합에서 민주당 패널이랑 국힘 측 패널이랑 같이 이제 균형 있게 나오는 그런 네.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항상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내란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막히거나 논리적으로 뭔가 약간 그 본인이 설득을 할 자신이 없게 되면 내란 얘기만 하게 되는데 최근 민주당 패널들이 온리 내란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심지어 김병기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정청래 대표까지도 내란 얘기로만 지금 일관하는 거로 봐서 민주당 내에서도 과거에 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대로 방어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논리도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자인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실 입장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에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보면 사실 국정자원 불 났을 때도 예능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유독 이런 사안에만 신경을 못 쓸 정도로 바쁘다라고 하는 건 좀 국민이 납득할지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막 새벽까지 그 사건 기록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 측근한테. 그런데 이런 본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 특히 본인의 이름이 400여 차례나 언급이 되어 있었던 이 판결문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그 꼼꼼한 이재명, 성남시의 보도블록 하나 갈 때도 하나하나 다 체크했었던 이 이재명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국민들께 본인이 만들어서 왔었던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 거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이거는 적어도 민정수석실 사정기관들을 관여하기 때문에 다 보고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민정수석실에 있는 비서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아까 잠깐 했었던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관여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껄끄러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 막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어요. 노만서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차관으로부터의 어떤 압박 이런 게 있었다는 형태로 얘기하는데 또 차관은 아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 처음에 글을 올렸을 때 본인이 들은 바로는 법무부 장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압박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들었다는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냥 잘 검토해라. 그 정도 얘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뭐 관여한 바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탄핵사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그 빌드업이 아니냐. 상권분립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의 체계를 넘어선 행동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이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 지금 400번 이상 언급됐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매일신문 일타뉴스를 보니까 강대규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본인이 판결문을 쭉 봤는데 이 피고인들 5명이 피고인들 일부가 이재명 대통령 당시 시장이었죠. 시장에게 이 민간업체 B를 선정해야 됩니다라고 제언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에 있으면서 시장실에서 특정 민간업자를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판결문에 지금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미 1심 판결에서 판결문을 통해서 이 수뇌부가 누구인지 특정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도 정성호 법무부 그 장관을 통해서 그 항소를 금하고 법무부 그 사법 압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이미 명시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빼박이고 앞으로도 그 2심까지 간다고 했을 때도 만약에 이것들이 양형이 되고 뭐 약간 지금 추징액보다 더 덜한 금액이 만약에 환수가 된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하거나 아니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이 정부가 결국에는 정말로 독재 정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처음에 다뤘었던 인사이동. 결국에는 형사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을 공무원 내 인사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를 주겠다. 충성 경쟁시키면서 줄 세우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들 그리고 이렇게 대장동 사건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법 리스크들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잘라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들에게 그 막대한 수익을 뭐 4년에서 8년 정도 살고 나오면 그대로 가질 수 있게 하고 모르죠. 또 이 사람들 중간에
이거는 뭐 사면해주거나 아니면 뭐 가석방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확정이 된 다음에 이러한 것들 나중에 4심제를 만들겠다. 그리고 배임죄를 아예 폐지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저는 결국에는 역풍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던 오늘 아침에 나왔었던 여론조사 전 국민의 50%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돼야 된다. 이거 허니문 기간도 이미 다 끝난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여줬었던 사법부 길들이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벌써 지긋지긋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실을 밝히려는 검사들의 입을 막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정권의 방패로 쓰이기 시작하면 그건 민주주의의 붕괴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개발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작동하는 수뇌부를 꿰뚫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